퍼즐의 포트폴리오, 이번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해드립니다. 퍼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즐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꼭 보시고 매매 전략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즐님과 함께 이번 주도 비트코인 분석부터 신규 코인들 어떤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테라 이후에 테더 관련된 이슈들까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큰 틀의 분석은 지난주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오늘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를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게 일봉인데 어쨌든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일단 옆으로 기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해서 일단은 좀 다행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요 빨간색 점선입니다. 이게 퍼즐각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상승 돌파하게 되면 옆으로 흘러서 돌파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이 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요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위로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봉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도 중심선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장으로 확실히 전환됐다라고 하려면 이 중심선을 돌파하고 나서 한번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정을 분명 받을 텐데, 조정 받았을 때 이 중심선을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중심선만 지지받아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사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큰 하락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50% 정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굳이 퍼센테이지까지 표시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 50% 정도 반등, 그다음에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 50% 정도까지 반등, 이런 식으로 큰 하락 이후에는 50% 정도, 하락분의 50% 정도의 반등이 좀 있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어쨌든 주봉으로 보면 처참한데 만약에 50% 정도까지 반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보면 한 36,700, 한 37,000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 물론 그거보다는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요번 하락이 마무리됐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적어도 한 37,000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상승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중심선을 돌파를 해준 이후에 재차 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중심선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그때 정말 상승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큰 하락 이후에 좀 횡보, 옆으로 빼는 기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36,000달러에서 36,700달러에서 37,000 부근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가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좀 만져준다면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트코인을 신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또 새롭게 편입된 게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폴카닷 5%가량으로 담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왜 폴카닷을 담으셨을까 하고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4분기 주요 가상자산 VC, 벤처캐피털 펀드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알트코인이 폴카닷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폴카닷은 57개 펀드 중에서 무려 24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펀드 중 42%가량이 앞으로 이 폴카닷의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또 최윤영 이 코빗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는 4분기 크립토 펀드들에서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 그리고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를 선호했다라면서 앞으로 이 두 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차트적인 부분도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서 항상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하락장인데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건가?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는 건가? 근데 막 나는 현금화 다 시켜놨는데 이미 코인들이 다 올라왔고 뭐 이런 식인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주에 걸쳐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린 대로 저도 그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눠서 분할로 매수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금이 한 40% 정도 거든요. 그래서 한 몇 주 정도 더 지나면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평단가를 좀 이쁘게 만들고 상승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정리심에서 정말 괜찮으니까 한번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카닷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저런 이슈도 많지만 이제 저는 좀 차트적인 부분을 좀 주로 이제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개발을 잘 하고 있냐 이걸 제가 꼭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보여드리면 개발 현황이 엄청나게 좋은데 근데 이제 보면 커미스도 물론 많지만 이게 그 개발하는 코인들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한 번만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개발 조금씩 하고 이러한 코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코인들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꾸준히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코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폴카닷을 왜 선택했는지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폴카닷은 일단 어쨌든 탄탄한 코인이라는 건 다 아실 테고 근데 제가 폴카닷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코인들의 이러한 모양새예요. 그 한번 쭉 떨어지고 나서 반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지금 모든 코인의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거의 모든 한 10이면 9개 정도의 코인 모양새가 전부 다 이런데 근데 이제 요거를 그 타겟으로 삼을 가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엇 파동을 보면 이제 1, 2 뭐 한 3, 4, 5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치면 오파가 361.8 자리나 안 그러면 476.4%요 사이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요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 1파의 시작점이 어디고 1파의 고점이 어딘지 요거 두 개만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요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요 361.8이랑 476.4%까지의 요 가격대가 높고 그다음에 반등을 별로 안 하면 그만큼 요 5파까지 갈 수 있는 요 구간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등을 따져봤을 때 한 64%, 한 65% 정도 반등을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한 30% 정도 반등을 한 거에 비해서는 폴카닷은 60% 정도 반등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오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익절하고 나올 만한 타겟 자리가 높게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이 폴카닷이라는 코인을 선택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똑같은 코인이 있다, 개발도 똑같고 차트 모형도 비슷하고 정말 뭐 어떤 걸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분할로 매수하는 게 답이겠지만 근데 그중에 만약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반등을 좀 많이 한 코인들을 고르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1파 고점을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를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진입을 해도 이렇게 아래에 있는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은 손절 라인이 깔끔하게 잡히거든요. 해서 좀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 있어서 폴카닷을 선택을 했고 추가적으로 목표 가격까지 이제 좀 설정을 해드리면은 이제 직전에 썼던 매물대가 여기 있고 361.8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3달러 정도까지는 타겟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폴카닷을 또 새롭게 이 포트폴리오에 담은 이유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발을 좀 꾸준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차트적인 모습에서도 이미 한 10이면 9가지 코인들이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 반등을 보여주는 비율, 퍼센트는 다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코인에 비해서 월등히 좀 반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지지난주에 이제 테라와 루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더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찌라시로 좀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현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 테더 요 논란은 사실 엄청나게 오래된 논란입니다. 거의 뭐 그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채굴을 하냐 마냐 뭐 거래 금지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한 2017년, 2016년부터 계속 이어온 떡밥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기간 동안에 SEC의 공격도 받고 뭐 뉴욕 경찰의 공격도 받고 했었습니다만 멀쩡히 살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러한 의심들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정황이 좀 포착돼서 제가 이것까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일 큰 건 이거예요. 이게 테더 시총인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이렇게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빠졌으니까 왜냐면 UST가 이제 그 공격을 받기 직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UST에서 자금을 뺐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러한 찌라시가 돌았다, 이러한 뭐 그 얘기가 돌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기간 동안에 보시면은 USDC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또 시총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BUSD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에 시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됐더라도 1달러 패갱을 했으면 문제가 전혀 없었을 텐데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 테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 라인이 1달러인데 여기랑 여기 사이에 요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0.1% 정도의 차이거든요. 해서 테더 가격이 1달러로 가지 못하고 0.999랑 0.9987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달러로 패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짚어드리면 이거는 UST 차트인데 일반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위험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아주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엄청 지저분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달러 패갱이 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계속 일정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한번 싹 다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돈을 한꺼번에 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격성 출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단 지금 돌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이 테더사에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금성 자산 아예 달러로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현금성 자산이라는 어쨌든 현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말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거를 현금을 바꿀 수 없으니까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USDC 상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데 USDC 상장을 많이 해? 이러면 테더를 좀 금지하거나 이런 얘기가 좀 도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은 아까 전에 한 달 기준으로 테더 시총을 봤었는데 이거는 전체 기간 기준으로 테더 시총을 본 거거든요. 보시면은 한 달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만큼 빠진 거예요. 물론 적게 빠진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테더에 문제가 생길 만큼 많이 빠진 것인가? 라는 생각에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시총이 큰데 그거에 비해서 전체 시총에 비해서는 일부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의혹이 막 불거지니까 테더사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자산을 이렇게 준비금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이제 내역을 밝혔었는데 3월 31일 날 기준으로 발행된 테더보다 준비금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발행된 테더보다 준비금이 적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심지어 이 준비금 자체도 코인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달러 혹은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뭐 국채 이런 걸 위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그 테더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우리는 테더를 가지고 오면은 1달러로 계속 교환을 해주고 있다. 라고 이제 밝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가설인데 아까 전에 이제 보셨듯이 요 조그마한 0.1%의 차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테더 하나의 가격을 0.5달러로 제가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리고 USDC는 1달러고 이거를 이제 가정하고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USDC로 거래소에서 테더로 바꿉니다. 근데 테더 하나의 가격이 0.5달러니까 1 USDC로 테더를 2개 살 수 있고
그다음에 테더를 가지고 테더사에 가가지고 테더 회사에 가서 달러로 교환을 합니다. 예, 달러로 교환하면 2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이 2달러를 서클, 그러니까 USDC를 발행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 2달러를 주면 또 USDC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 USDC로 다시 거래소에 가가지고 테더를 삽니다. 그럼 테더가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테더사에 가가지고 4달러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불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돈을 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차이가 있는데 요 차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0.1%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0.1%에서 벌어지면 다시 0.1%로 돌아오고 0.1%까지 돌아오면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수수료인 것 같아요. 수수료. 네, 수수료. 수수료라는 건 뭔 소리냐면 아까 전에 보셨듯이 USDC로 테더를 사게 되면 수수료가 들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소가 웬만하면 0.1% 정도의 수수료를 가집니다. 해서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싶지만 0.1%보다 만약에 더 차이가 줄어들면 해봤자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수수료가 0.1%니까. 그래서 0.1%보다 벌어지면은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돼서 가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0.1% 되면 딱 멈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듯이 테더의 시총 자체가 이제 계속 뭉텅이로 한꺼번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요만큼씩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작업을 하고 있는 고래가 시드가 한 이만큼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쫙 진행하고 한번 싹 다 한꺼번에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뭉텅이 이런 식으로 차익거래를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까 전에 보시면 그러한 작업을 계속하면 테더가 줄어들고 USDC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USDC 역시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차익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를 저희가 사가지고 테더사에 갖다 주면은 안 바꿔주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테더를 갖고 와서 테더사에 갖다 주면 달러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돈이 많으니까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요 0.1%의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그럼 언제 1달러로 패깅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그게 궁금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애초에 요 1달러 패깅이 깨진 것 자체가 이 롱 물량을 모으는 것 때문에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롱 물량을 청산할 때 되면은 아마 1달러로 패깅되거나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롱 물량을 청산하게 되면은 위에 매도벽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거래소보다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반대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 1달러 패깅되거나 안 그러면 1달러보다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1달러로 패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에 있었던 이 테더 사태, 일단 많은 분들께서 좀 시총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015년부터의 시총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많이 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이 하락세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1달러에 패깅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0.1% 간극,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언제 이 비트코인 다시금 패깅이 1달러에 되냐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 롱 물량이 청산될 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해서 테더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테라랑은 아예 상황이 다릅니다. 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담보로 잡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USD를 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더를 가져가면 계속 달러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 계속 하락의 소재를 써먹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써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 여러분들께서 좀 우려하실 만한 부분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